이쪽에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PC 메뉴로 들어가셔서 페이지 만들기,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메뉴는 노출하고 싶은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 메인 좌측 같은 경우는 메인 페이지에도 좌측에 메뉴가 나오는데, 중요한 핵심 콘텐츠인 경우에는 메인 페이지로 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겠죠. 애써 방문을 하게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페이지까지 도달을 못하면 실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콘텐츠는 메인 페이지 쪽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메인 좌측 노출을 체크하시면 메뉴로 노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그리고 클릭을 해보시면 내용 없는 빈 페이지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라는 게시판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페이지와 게시판의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정적인 페이지예요. 여기까지는 뭐 클릭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등록을 하거나 할 게 없죠. 그래서 이건 정적인 페이지예요. 서브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트폴리오는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어떤 콘텐츠를 계속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릇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중에서도 이 모양은 갤러리형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갤러리형 게시판. 그래서 이것처럼 포트폴리오라는 게시판을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PC 메뉴로 가셔서 게시판 관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게시판 만들기. 포트폴리오라고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메뉴를 체크를 합니다. 모바일 홈페이지 노출시키고 싶다면 모바일 노출까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갤러리형 게시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이 노출 우측에 있는 일반형 게시판을 클릭을 해서 갤러리형 게시판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오마이 사이트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밑에 이렇게 사업 분야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게시판의 분류로 구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는 이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페이지 밑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 페이지를 넣은 거고요. 이 포트폴리오,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주소를 보세요. 이 주소 보시면 밑에 있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 주소는 똑같은데 카테고리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식으로 똑같은 페이지에서 분류값만 바뀌어요. 이거는 게시판의 분류로 구현한 거예요. 게시판의 분류를 설정하는 방법 바로 설명드릴게요. PC 메뉴 가셔서 게시판 관리에서 방금 만들었던 포트폴리오에 분류를 넣고 싶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클릭을 하시고 분류 1,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분류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생성이 됩니다. 동일한 그런 모양의 틀에 어떤 나오는 컨텐츠만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분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분야별 제작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PC 메뉴에서 페이지 만들기, 분야별 제작. 제작. 이렇게 페이지는 계속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 밑에 다른 페이지를 하나 넣고 싶어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밑에 다른 페이지, 어떤 페이지가 있을까요? 최적화 제작이라는 페이지가 하나 있네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제작 밑에 다른 페이지를 생성하려면 우측으로 쭉 가셔서 하위에 생성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동일하게 페이지 이름을 넣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실장면을 가보면 홈페이지 제작 밑에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클릭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빈 페이지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 메뉴 밑에 게시판을 넣어 볼게요. 게시판. PC 메뉴 가셔서 게시판 관리 들어가서 게시판 만들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유용한 웹상식 이런 게시판을 만들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게시판, 일반형 게시판으로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기 전에 아까 어디 밑에다 만든다고 했죠? 어떤 메뉴 밑에 만든다고 했죠?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그 메뉴 밑에다가 제가 유용한 웹상식이라는 게시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위 페이지, 게시판 만들기에 있는 상위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선택 상자를 만든 페이지로 선택을 하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제작 밑에 유용한 웹상식이라는 게시판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이 유용한 웹상식 밑에 이 안에 분류를 한번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유용한 웹상식 밑에 분류를 나누면 메뉴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잠깐 볼게요. PC 메뉴에서 게시판 관리 들어가서 유용한 웹상식의 분류, 설정, 그리고 저장 하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아이콘이 나오면서 밑으로 분류가 나뉘어집니다. 홈료 솔루션의 GMB와 LMB는 총 3단계 깊이까지 메뉴가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냥 3단계까지만 씁니다. 메뉴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 나중에 찾아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더라도 3단계까지만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메뉴를 만드는데 페이지도 만들었고 게시판도 만들어 봤어요. 이 메뉴는 페이지와 게시판으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뉴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 메뉴가 오마이 사이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이거에 대한 순서를 이 앞으로 넣고 싶다 그러시면 PC 메뉴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제작 있죠? 순서 화살표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고 해서 실제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 제작이 맨 앞으로 가 있죠. 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 밑에 유용한 웹상식이라고 있는 이 게시판이 맞지 않아요. 여기에. 그래서 분야별 제작이라는 메뉴 밑으로 옮기고 싶어요. 메뉴의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PC 메뉴에 들어가셔서 유용한 웹상식이라는 이 페이지에, 게시판 페이지에 이동이라는 버튼이 달려있어요. 오른쪽에. 이동을 클릭을 하시고 찾는 겁니다. 아까 분야별 제작이라고. 이 검색 상자는 웹 브라우저마다 그냥 컨트롤 F 누르시면 브라우저에서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컨트롤 F 누르고 분야별 제작이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더 빨라요. 눈으로 이렇게 찾는 것보다. 그래서 분야별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이동 버튼이 있고 요거를 클릭을 하면 유용한 웹상식 게시판이 분야별 제작 밑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메뉴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이게. 실제 화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야별 제작으로 유용한 웹상식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 구성하는 방법. 요게 다예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네. 네. 좀 어렵나요?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할까요? 좋아요. 일단 이 메뉴 구성하는 방법은 지금 하나씩 이렇게 했어요. 하나씩.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에. 그거를 제가 조금 있다가 오늘 이제 배운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실습하는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한 번에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다음으로는 페이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빈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었는데요. 그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소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게 모든 페이지마다 다 따로따로 있다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페이지 수가 20페이지, 30페이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 딱 보면 D글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론 교육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D글자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쭉 D글자 맞죠? D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페이지 이거를 컨텐츠라고 합니다. 페이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레이아웃 자체를 바꾸고 싶다. D글자가 아니라 역 D글자. 이 로그인 박스부터해서 이 좌측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레이아웃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레이아웃이라고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고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거죠. 이 D 박스, 사각 박스, 초록색으로 감싸져 있는 이 사각 박스가 좌측의 전체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D를 클릭을 하시고 잘라내기 하시고 다시 초록색 박스 오른쪽으로 붙여넣는 겁니다. 아래쪽으로 붙여넣기. 너무 빨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야죠. 네. 다시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어떤 건지는 이제 감 잡으셨어요? 네. 네. 레이아웃 D글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게 기본 레이아웃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서브 레이아웃이. 그래서 아까 이제 그 D글자 쪽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 레이아웃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 이해하셨어요? 네. 네. 자, 이제 원하는 대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다 이미지를 하나 더 넣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플래시를 넣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이따가 이제 가르쳐드릴 행렬 컨텐츠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막대기로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 좌측 부분을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를 다시 왼쪽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D를 클릭을 하시고 잘라내기 그 다음에 요 초록색 D에 다시 클릭해서 붙여넣기 위쪽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 위치라든지 여기다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브 레이아웃에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 페이지에 내용을 한번 넣어볼까 해요, 이제. 이 비어있는 이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페이지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는 페이지 편집 버튼을 눌러요. 페이지 편집 클릭을 하시고 아무것도 없죠, 내용이. 여기서 실제 화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D글자만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 페이지에 기본 레이아웃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주목하세요. 기본 레이아웃이 페이지마다 기본 레이아웃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만들었죠? 아까 페이지 만들 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레이아웃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장 누르면 아까 편집했던 그 서브 레이아웃이 감싸지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서만.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디귿자는 감싸지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선택 안 함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디귿자조차 설정이 안 된 겁니다. 안 나오는 거. 레이아웃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페이지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시 PC 메뉴에 가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속성 변경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을 기본 레이아웃으로 저장을 하셔야 그 레이아웃이 적용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레이아웃 설명은 끝났고 이 안에 내용을 넣는 방법, 페이지에 내용을 채워넣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페이지에다가는 어떤 내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영역을. div 영역을 하나 만들고요. 클릭을 하고 바로 그냥 확인을 눌러요. 그러면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이 D를 클릭을 하시고 글자를 그냥 넣어도 되고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캡처를 해서 사이즈만 살짝 조정해서 이미지로 첨부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텍스트 넣기.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HTML 태그를 막 복사해서 붙여놓고 카페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그 정도 수준이면 페이지의 내용은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HTML 태그를 넣는 방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으로 이제 텍스트를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요즘은 좋은 툴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들이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예쁘게 문서를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문서를 이미지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그냥 그대로 첨부를 하시면 돼요. 방법은 이건 제가 다시 되돌리기 할게요. D를 클릭을 하시고 이미지 넣기 클릭을 하시고 파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를 여기다 PC에다 넣어놓지를 못했네요. 일단 여기에 있는 샘플 이미지를 사용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파일을 첨부할 때는요, 게시판에 첨부하는 거 이외에 이렇게 그냥 일반 이 페이지에 첨부하실 때는 한글이나 특수문자,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쓰시면 안 되세요. 어떤 PC에서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어떤 PC에서는 안 보인다면 거의 그 문제예요. 한글로 파일명을 만들어서 올린 문제 또는 띄어쓰기가 있다든지 파일명에. 그래서 영문으로 바꿀 겁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워드 문서로 만들어진 문서를 캡처해서 잘라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그대로 페이지가 생성이 되시는 거예요. 진짜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실제 그 많은 홈페이지들이 그냥 이미지를 거기다가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간편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페이지를 좀 써먹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속성 변경에 들어가셔서 복사를 누르세요. 페이지 작업하는 거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글자 넣기만 했고 이미지만 넣었지만 이제 이미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샘플로 제공해드리는 템플릿을 써먹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복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는 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 페이지들이 있습니다. 서브 페이지에 고객센터, 영역, 인사말 있죠? 이런 것들 중에 괜찮은 적당한, 여러분들이 넣으려고 하는 그 내용의 적당한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샘플 화면이 나옵니다.
인사말 쓸 때는 여기다가 본인의 사진 또는 관련있는 이미지를 하나 잘라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글자를 넣거나 이미지를 넣거나 하는 식으로 페이지를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말만 내용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제 화면을 보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샘플로 제공되는 페이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어떤가요? 지금 제가 페이지를 만들고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거의 뼈대는 다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 없어도 게시판도 생성을 하고 페이지도 생성을 해서 만들고자 하는 홈페이지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할 그 개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요거 설명드리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하나는 임포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포트.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들은 아마 임포트가 뭔지 알 거예요. 임포트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위에 있는 메인 메뉴 그리고 이 푸터 요거는 메인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서브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나오죠. 반복되는 그런 페이지들은 그거를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그냥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하나의 페이지만 바꾸면 그걸 불러다 쓰는 모든 페이지가 한 번에 다 바뀌겠죠. 그래서 임포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계정에서 그 홈페이지로 메인 첫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DIF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박스 안쪽에 DIF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여기서 이 I가 그 임포트 된 거예요. F는 그 임포트 파일의 원본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을 때 이 F를 클릭을 해서 내용을 편집을 하실 수 있으세요. 클릭을 해서 다른 내용을 넣고 여기서 환영합니다. 이걸 감사합니다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실제 화면을 보면 모든 페이지에 이 로그인 박스들이 다 바뀌었을 겁니다. 유지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짜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임포트라고 하는 그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임포트를 무조건 임포트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앱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메인 페이지는 이 메인 페이지에는 이걸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서브 페이지에서는 환영합니다라고 하고 싶어요. 서로 다르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동안 같은 걸 썼는데 서로 다르게 좀 다양하게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F로 들어가서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 그런 페이지에서는 I를 클릭을 하시고요. 임포트 해제를 하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임포트 해제. I를 클릭을 하고 임포트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임포트 되어 있던 내용을 이쪽에다 끌어다가 넣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환영합니다라고 바꾸시면 다른 페이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네.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흔히 하는 실수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분야별 제작의 이 유용한 앱상식에 이쪽에다가 작성자 옆에다가 등록한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목록을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고객 상담 게시판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업무가 바쁘단 말이죠. 그런데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려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상세 보기로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록에다가 전화번호를 하나 넣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그럴 때 페이지 편집에 들어가서 이게 임포트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임포트 되어 있죠 방금? DIF로 되어 있으니까 이 F로 들어가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거니까 이게 뭔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직접 휴대폰 번호를 넣고 휴대폰이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칸 하나 만들고 여기다 휴대폰 번호를 넣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게시판의 목록이 다 그렇게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게시판은 이 페이지, 일반 목록 폼이라는 걸 다 불러왔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되면 모든 페이지의 게시판 목록에 전화번호가 다 나와버려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임포트 해제를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으시면 혼란이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노출 제한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노출 제한. 자, 제가 한번 로그 아웃을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잘 보세요. 아실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로그인 박스가 나오죠. 로그인을 하면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비회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로그인 박스를 보여주고 로그인을 한 사람한테는 환영합니다를 보여주라는 노출 제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관리자는 로그인이 된 상태일까요? 관리자는? 맞죠? 로그인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영합니다라는 박스가 나와요. 그런데 보기 모드 변경해서 모두 보기를 체크를 하면 그때는 이 로그인 박스도 같이 나옵니다.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노출 제한 설정되어 있는 모든 박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DIV는 로그인을 한 사람만 나오고 요 밑에 있는 DIV는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만 나오는 그런 설정을 노출 제한 설정이라고 해요. 창을 한번 보죠. 요 DIV 요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DIV 노출 제한 설정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보여요. 바로 그 밑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항상 노출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죠? 항상 노출. 이 항상 노출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로그인을 한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될 박스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원위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 이거는 굉장히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다루기는 쉬워요. 그냥 노출 제한 체크 그거 없애고 레벨만 지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DIV를 클릭을 하시고 노출 제한 설정이 이렇게 체크가 해제가 되면 이걸 클릭을 해서 이 입력 상자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일반 회원 이상이라고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그런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원인 경우에만 그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자, 다루기는 여러분들 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그인 박스만 이런 식으로 뭐 노출이 제한을 걸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격 정책을 달리했을 때 일반 회원한테는 보여주는 가격과 그리고 특별 회원한테 보여주는 가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것보다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한 게 목표죠.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은 내용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최적화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 좌측을 한번 보세요. 밑으로 어떤 게 나오죠? 이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만 요게 노출시켜라. 항상 나오면 이게 너무 길어서 불편하니까 이 페이지에서만 이걸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없을 때와 이게 없을 때는 그냥 이 내용만 보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요 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요것과 관련되는 글들, 그것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거죠.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 게시판의 목록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바로 나가질 않아요. 많은 경우에 이런 다른 게시물들을 여기서 봅니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네이버라든지 그런 쪽 뉴스 같은 거 보면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죠. 항상 그 주변에. 그런 걸 할 때 이 노출 제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푸트와 노출 제한, 그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연습을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정에서. 자, 4시 35분에 이어서 시작할게요. 이어서 갈게요. 쉬었다 갑시다.